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요새 이제 신무기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내년도 지금 국방수권법안 예산이 뭐 거의 1조 달러 육박하죠. 1,000조 원이 아니라 달러로 이제 1조 육박합니다. 이 중국을 겨냥하고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신무기들이. 무기의 세대 진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고 수천 킬로미터 바깥에서 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군사지정학적으로 혹은 군사지리적으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나라일까? 원격에서 다 조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떠드는 게 국방부의 듣보잡 차관보 엘브리츠 콜비가 그런 뉘앙스로 떠들어왔었죠. 국방부 들어가서는 아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그 국방수권법안 서문에서 꼽은 이제 5개 분야가 있어요. AI, 드론, 극초음속 무기, 6세대 군용기, 우주 기반 무기. 그래서 그 꼽은 거를 이렇게 그 대목을 번역을 하면 딱 이 문장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AI, 드론, 극초음속 무기, 6세대 군용기, 우주 기반 무기 등이 무력 충돌의 근본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란에서 봤듯이 지구 반대편을 스텔스 폭격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영역 합동작전 했습니다. 우주군, 공군, 해군, 그리고 이스라엘 동맹군 다영역 합동작전을 했어요. 이때.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거는 지금까지의 무기이고 그 방식은 이제 미래의 방식이 좀 다영역 합동작전이라는 미래의 방식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기 자체도 막 세대 진화를 한다고요. 무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상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퍽 뛰어서 진화, 가다가 퍽 뛰어서 진화하고 그래요. 세대가 있다고요. 세대 진화가 있습니다. 무기는 한 20년에서 30년.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개발지를 한 게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모델로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따라온 거야. 근데 미국은 2020년대 들어서 이게 세대 진화를 하고 있다고요. 말짱꽝인 거죠. 따라와 봐요. 자, 이렇게 미국의 무기가 세대 진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거리 투사 능력이에요. Long Distance Power Projection, LDPP. 이건 제 용어입니다. LDPP는. 장거리 투사 능력, 이거는 뭐 일상적인 용어고요. 먼저 이제 NDAA, 국방수권법안에서 말한 5가지 분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를 먼저 꼽았죠. 그게 무수히 많은 센서와 무수히 많은 타격 수단, 이걸 이펙터라 그럽니다. 이게 다 우주 기반으로 한 유성 네트워크에서 전 지구적 상태에서 촘촘히 네트워크로 엮이고, 그럼 이 끼어져 있는 그 센서나 이런 게 만약에 육군 보병 하나하나까지가 전부 네트워크 군인, 그러니까 워리어가 된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워리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센서와 이펙터가 100만 단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1000만 단위, 100만 단위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감시 카메라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걸 다 일일이 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걸러서 인간의 판단이 가능한 상태로 제시해주는 AI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전영역 센서 이펙터 AI. 저는 나이프라고 보통 하죠.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인데 이 드론의 특징이 뭐냐면 대량 생산형 육해공 드론이에요. 육군, 해군, 공군 다 이제 드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사진에 보는 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순항미사일도 드론과 교잡종 하이브리드가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의 지능을 높이고 회수 가능하게 한다든지 혹은 배회를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드론적 성격이 되잖아. 그래서 육해공 전체가 다 드론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전부,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조차도 드론 성격의 그런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 AI, 그 다음에 드론이었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초음속인데, 극초음속이 이게 장거리 족집게 타격이 되거든요. 우주에서 보고 2,500km 밖 혹은 2,000km 밖, 1,800km 밖에 고정 타겟 혹은 이동 타겟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쏘면은 중간에 우주에서 혹은 감시정찰 자산의 중간 유도를 해줘요. 목표물까지 가면은 얘가 따라가면서 그냥 때리는 거죠. 미 육군이라고 하면 땅개잖아요. 그런데 땅개 육군조차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영하거든요. 2,776km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엄살 부린
줄여서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 킬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육군의 공포스러운 부대, 다영역 임무 태스크포스 MDTF라는 부대가 있어요. 여단급인데 이 여단급이 배탈리언들 대대로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배탈리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거리 타격 부대 MRC라 그럽니다. 이거가 필리핀에 잠깐 들어갔다가 장비 좀 두고 나오니까 중국이 부들부들 떨잖아. 육군이 땅에서 남중국해 전체를 다 카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대급이고요. MRC는 토마호크와 SM6를 지상발사로 개조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저런 발사 차량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세대 군용기죠. 이것도 중국 정조준이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항속거리가 길어요. B-21은 폭장량 자체는 B2의 절반 정도인데 얘가 다목적이에요. 그리고 항속거리는 B2랑 같은 9,600km예요. 몸집은 절반인데. 다목적에 4대 기능이 있다고요. 폭격은 기본 나가리로 깔고 감시정찰, 통신중계, 전자전. B2는 이 중에서 폭격만 하죠. 그래서 B-21을 두고 신형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면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 신형 스텔스 장기체공 폭격 감시정찰 통신중계 전자전기 이렇게 얘기해야 돼. 폭감 통전지. 예. 또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군 쪽에서 쓰는 거 F-47 개발하기로 했죠. 지금 이 형상이나 그 다음에 성능 아무것도 지금 얘기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얘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다 근데 컴뱃 레디어스가 이게 1000나노마일이면 뭐 한 2000km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전투 작전 반경이 2000km 나오려면요. 항속은 4000km쯤 되는 거예요. 최소. 굉장히 그래서 최소 항속이 3000km 후반대 거다. 이거 거의 F-35에 더블 가까이 갈 거다. 항속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F-35나 F-22는 주적을 소련 그다음에 러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 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비행기들이에요. 그래서 항속이 짧다고요. 우리가 항속이 오히려 길잖아. 우리 KF-21이 항속이 2,900km 정도 나오죠. 최소한 이쪽 동아시아 서태평양으로 오면 우리는 뭐 한반도 가까이 여기서 운영하는데도 3,000km인데 2,900인데 미국이 운영하려 그러면 이건 3,000km 후반대 나와야지. 그래서 항속이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이 새 무기들이. 우주 기반 무기 골든돔의 3대 주춧돌이 뭡니까? 이것도 중국 겨냥이에요. 벌떼 감시정찰 위성, 하이퍼소닉 앤 발리스틱 트래킹 센서 스테이션이니까 그렇잖아요. 스페이스 센서인가. 그래서 HBTSS. 그러니까 트래킹이에요. 즉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도 추적이 가능해요. 위성에. 그러려면 지금은 정지 궤도 35,000인가 뭐 그렇게 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0km대 이짝저짝에 저궤도로 내려와야 되고 최소한 수십 개, 수백 개의 벌떼 위성이 연동해야 되고 지금 중간에 있는 그림이 바로 한 70대 정도가 연동하면 지구를 다 커버한다. 뭐 1000km인가에 띄웠을 때 그 그림을 미 의회 조사국이 그린 그림이에요. 중간에 저게 지구에 이렇게 뿔난 것 같이 된 그림이. 예. 그러니까 벌떼 감시정찰 위성, 그 다음에 벌떼 통신 위성. 예. 이미 이건 스타링크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군사화. 이게 그전에 금기였거든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표명했잖아. 우주에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위성을 두겠다. 그래서 부스트 단계와 상승 단계는 다릅니다. 로켓이 타고 있는 상태를 부스트 단계라 그러고요. 로켓을 다 태우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요. 관성에 의해서. 한참 더 올라가요. 고도로 치면 만약에 4,000km까지 고도로 올리겠다 그러면 한 1,000km 이짝저짝까지만 부스트 단계고요. 나머지 고도 한 3,000km 구간은 그냥 관성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중력을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트 단계, 그러니까 뜨자마자 조져버리겠다는 거지. 그게 한 뭐 몇 분밖에 안 되는데 부스트 단계에서 조져버리겠다. 요격 미사일 발사 위성을 두고. 이게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우주 기반 무기, 즉 골든돔의 3대 주춧돌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방수권법안에서 이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NDAA에서. 그러면 이거 뭐를 의미하냐. 이거 다 중국 겨냥이거든요. 이런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중국을 겨냥한다. 그러면 해군이 강화돼야 되잖아. 핵은 뭐 하고 있는데?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밀덕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 한국의 군사지정학적 중요성이 이렇게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군사사상, 특히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기,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사상이 갖추어져 갈 때
한국의 군사지리적 의미, 한국의 군사지정학적 의미가 몸값이 떨어지냐, 유지되냐, 올라갈 수도 있냐, 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 해군의 신형 무기 5종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 중국 정조준이에요. AIM-174B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SM-6 함대공 미사일의 변형이죠. 공대공일 때는 이게 공중에서 발사하니까 사거리가 최소 480km 정도, 300마일 정도로 봅니다. 300마일을 적을 추적할 수 있다. 최근 이제 미사일 방어국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극초음속 요격 탄두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IM-170B에다가 앞에 탄두만 바꿔갖고 그 초음속을 쫓아갈 수 있게. 궤도를 알기 때문에 얘는 마하 한 3.5인데 극초음속 미사일도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하 4 이렇게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궤도를 아니까 미리 길목에 가서 있다가 맞출 수 있다 이거겠죠. 왜 이걸 하냐? 미 해군이 중국이 지금 뭐예요? 항모킬러 탄도미사일, 항모킬러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ASB, Anti-Ship Ballistic Missile, 항모킬러 탄도미사일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항모 우리가 작살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항모킬러 탄도미사일, 항모킬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기능을 해군 비행기, 특히 슈퍼호넷 FA-18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 지금 미 해군이 주도하고 있는 일이고요. 하는 김에 여기에 또 센서 안에다가 공대표, 지상이나 해상의 표적도 때릴 수 있는, 공대공으로 쐈다 공대표로도 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마트해지고 센서가 스마트해지고 그러니까 타격 부위가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뢰가 클 필요가 없다고요. 크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해요. 특히 중국을 생각하면 중국의 배들이 좀 체급이 작은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에 중어뢰를 발사하는 발사관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공격 원잠에 상대방 배나 이제 잠수함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100kg짜리 220파운드짜리 소형 어뢰를 여러 발 채우자 발사관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마치 그 리발바 권총처럼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소형 어뢰를 크로우 어뢰라고 부릅니다. 컴팩트 래피드 어택 웨폰이라 크로우 어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걸 발사관 하나에 여러 발 채우는 요 방식, 요거를 멀티 페일로드 MP라 그러고 리발버 권총을 닮았다 그래서 리발버 권총이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잖아. 서부 활각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리볼버 멀티 페일로드 프로그램, 그래서 리볼버 MP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게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의 어뢰 발사관 하나에 최대 10개까지의 미니 어뢰, 크로우 어뢰를 꼽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의 SLBM, 트라이던트 SLBM이 퉁겁다고. 이 발사관에 토마호크를 꼽아놓으면 연필 여러 개 꼽듯이 연필통에 9발까지 꼽아요. 토마호크를. 이거 잘못했다. 7발까지 꼽아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7발. 이게 뭐냐면요.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 SLBM 발사관에 토마호크 7발 꼽는 구멍 뚫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미니 어뢰 아닙니다. 미니 어뢰는 10발까지 꼽아요. 그 발사관은, 미니 어뢰 발사관은 SLBM, 트라이던트 그 핵 탄도미사일 그게 아니고, 공격 원잠은 핵 탄도미사일을 안 갖고 다니죠. 그 대신 공격 원잠은 중어뢰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이 중어뢰 발사관에 저런 식으로 연필 꼽듯이 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공격 원잠 한 척에 보통 중어뢰 이 발사관이 한 20개에서 28개가 있기 때문에 미니 어뢰를 채우게 되면 200발에서 280발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원잠 하나가 최대한 200발 정도의 중간 규모 선박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작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공격 원잠이 이게 수십 척인데 미국이 그 중에서 버지니아급이 주류인데 그게 수십 척인데 그걸 걸리면 다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예. 또 이제 소모성 미끼 드론입니다. 예. 이게 이제 드론이 전파 조작으로 헛개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비행기를 만들어내. F-35가 사용하는 미끼 드론 말드가 이거죠. 이게 카이가 개념 제시한 AAP라는 드론이 이겁니다. 작아요. 작아요. 그냥 쭉 나가. F-35 배에서. 근데 얘가 전파를 조작해갖고, 나 B-50이야. 나 F-15야. 나 F-16이야. 나 F-35야 하고, 심지어는
나 저기 뭐야 그 KC-150인가? KC-150 탱커야. 요만한 놈이 이만하다고 전파 조작을 하는 애예요, 얘가. 그 미 해군이 이 기술을 가져다가 헛개비 함대를 만드는 거야. 나 항공모함이야. 나 저기 구축함이야 하고 헛개비를 나 강습항모야. 강습함이야. 와서 우리 이제 그 수직이 착륙까지 뜨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중에 떠다니면서 그렇게 헛개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다 대고 막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탄도미사일 쏘잖아. 그러면 아 저기서 쏘는구나. 그리고 제가 저기서 쏠 때 쟤들 감지 레이더는 저기서 감지했구나. 그럼 레이더 까 미사일 부대 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중국 개량이에요 전부.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재밌는 건데 이게 무슨 그 사막에 무슨 공중 화장실 둔 게 아니고요. 예, 저렇게 박스에서 솟아서 쭉 나가는 회수형 미사일이에요. 회수형. 근데 회수도 되고 또 정찰도 되고 배회도 아주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드론 성격의 순항 미사일인데 회수가 돼요. 이걸 이제 로드러너라고 이름을 달았거든요. 엔드릴이라는 회사죠. 해군에서 이걸 보고 나서 야, 우리 배에다가 우리 저거 대량으로 한번 적용하자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 전함은 시몰사라는 거야. 왜냐면 제가 굉장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통신이나 레이더만 까거든, 쟤는. 그러면은 통신과 레이더가 까면 먹통이 되잖아. 그 다음은 이제 빤지로 해서 이제 깔아앉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함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주말트에 지금 초대형 발사관 4구를 지금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함상에서 그 수직 발사관들 보면 한 묶음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 마찬가지죠. 발사관 하나가 한 묶음이라 그러면 거기에 극초음속 3발을 수용을 해요. 저 극초음속이 커요. 그 3발이 들어가. 근데 주말트가 이 발사관이 4개야. 이 묶음이. 그러니까 주말트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12발을 하는데 이 미사일 하나가 그럼 얼마를 가냐. 이게 미 육군의 LRHW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켓도 갖고 그러니까 사거리 같을 거다. 2776km 알려진 사거리가. 그런데 이것도 축소 발표한 사거리다. 실제로 얼마 가는지 모른다. 자, 중국으로부터 2776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때리면 괌에서 좀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 루손섬 뒤에서 때리면 중국 신부 때린다는 소리예요. 지금 미 해군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럼 이제 아까 미 해군의 5개 지금 신무기들 전부 중국 겨냥이거든. 또 요번에 국방수권법안이 꼽은 AI,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극초음속,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이런 것들이요. 예. 그 우주의 우주무기. 국방수권법안이 5개를 꼽았거든. 타겟 영역을. 이런 변화, 이것도 다 중국 겨냥이고. 해군의 지금 신종 무기 5개, 이것 다 중국 겨냥이고. 근데 이 특징들이 뭐야? 우주에서 보고 멀리서 때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뭐 한국이 뭐 지리적, 군사지정학적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중국에게 미국의 방어력, 미국의 반격 능력을 각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한국이 몸값이 떨어져. 내가 도발하면 우리는 막아내며 족집게 반격할 수 있어. 족집게 반격할 수 있어. 그러면은 몸값이 떨어져.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한테 너 도발하면 섬멸당해 임마. 다 초죽음 되는 거야. 초토화 되는 거야. 섬멸, 초죽음, 초토화. 상대방한테 그거를 경고해서 각인해야겠다라 그런다면 한국의 몸값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요. 내가 도발하면 중난, 하이, 베이징, 해안도시 전부 다 초토화돼. 전부 초죽음이야. 섬멸당하는 거야. 인밀해마군이 섬멸당해. 보면 기본적으로 다 1000km 안에 들어와 버려. 중국의 핵심 지역들이. 1000km면 그냥 우습죠. 그냥 우리가 팔자가 세대니까. 그런데 이 팔자가 이렇게 셀 때는 그 팔자 한가운데로 튀어들어가는 게 나아요. 우물쭈물하면서 한반도 운전자 하겠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골로 간다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